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최근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장을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뭐라카노?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그래서 한다는겨 만다는겨?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쪼까 거시기 하네. 대선에 출마하든 안 하든 권한대행 내려놓는 날에 국민 모두에게서 요새 유행하는 제주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상소 가수다. 네. 4월 15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초등생 뺑소니범이란 이 단어가 붙어있는 것도 지금 분통 터지는데 뒤에 분통이 더 붙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네, 이게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요.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9살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세상에. 당시 사고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어머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늦은 밤 사거리에서 한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길을 건너던 아이와 차량이 그만 충돌하고 어머, 마는데요. 세상에. 충격적이게도 이 아이와 충돌한 차량이요. 친 아이를 역과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던 길을 갔습니다. 아, 세상에 지금 영상만 봐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차량 버젓이 세상에 사고를 내놓고도 지나가는 모습, 그대로 가는 모습, 이 도로를 비추는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전현 평론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차량 사고를 낸 것도 문제지만 한마디로 뺑소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아이를 다치게 한 겁니다. 그럼 저 신호 위반을 누가 했느냐? 아이는 신호를 지켰고 가해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해서 저는 사고가 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차량 번호를 토대로 경찰이 가해자 추적에 나서긴 했는데 네네. 저 차량이 이른바 법인 리스라고 해요. 그렇다면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서 드디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운전자를 특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일 오후 5시 55분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남성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라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 뒤의 상황을 들으시면 더 분통이 터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 분통 터지는 대목이 처음 이 시작부터예요. 사실 전현 평론가님, 이건 자진 출석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진 출석이라고 정말 엄밀히 말하려면 이 사고를 내놓고 경찰에서 연락하기 전에 경찰서를 찾아가야지. 경찰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출석하는 게 이게 자진 출석 아니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응급 상황임을 알리고 경찰에도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추적해서 본인에게 와라 하니까 그제서야 간 건데요. 문제는 이 남성의 진술도 상당히 비판의 여지가 왜요? 있습니다. 나 운전한 건 맞지만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해 남성이 탔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2명이나 됩니다. 그럼 이 2명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2명 역시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 참, 듣는 분들이 다 분통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사람이 아닌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같은 동일한 차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당시에 사고가 난 걸 아무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요. 몰랐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알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의도적인 도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벌성이 높아지고요. 아하.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운전을 하는 상태가 좋지 못했으면 몰랐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몰랐다고 하니까 경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바로 음주운전을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의 동선을 추적을 했는데요. 네.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역시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 경찰은 이제 음주 정황이 있으니까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이 남성에게 음주운전을 한 거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그제서야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몹쓸 인간이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고요. 어허. 또 이렇게 사고 낸 거를 모를 정도로 만약에 만취 상태였다라고 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그러니까 이 만취 상태에서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핸들을 잡았다라는 거는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운전치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당시에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국과수의 좀 정밀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 남성에게 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이제 의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구속 상태도 아니라고 합니다. 구속 수사도 지금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3명이나 타고 있었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런데 3명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 동승자 모두 이런 사고 상태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박주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셋 다 모르쇠로 일관하자고 입을 맞췄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전자 포함해서 동승자 2명까지 셋 다 술에 만만취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몹쓸 인간들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일단 걱정되는 게 박희원 변호사님 아이 차에 친 아이의 상태가 너무너무 지금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곧바로 병원에 이송이 되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얼굴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아직 의식이 회복했다는 연락 확인을 받지는 세상에, 못했습니다. 세상에. 피해 아동의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신호를 준수한 상태에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상에. 그 아버지는 아이가 입고 있었던 하얀색 옷과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에 타이어 자국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다른 세상에. 것보다 아이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걸 모르고 몰랐다라는 취지의 변명, 이런 변명들을 듣고 어떤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께서는요, 가해자 측, 뭐 그 운전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뒤에 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쪽으로부터 어떤 사과의 연락들도 오지 않았었고 아버지로서는 정말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느껴지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에서 그냥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정말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비롯해 당시 저 차에 동승했던 2명, 총 3명, 이 인간들아, 지금도 밥이 넘어가냐? 밥이 넘어가? 그러고 사람이야? 그러고 사람이냐고! 지금 이 피해 아동의 부모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당신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처벌은 처벌도 나중에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이라도 양심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 피해 아동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직접 찾아뵙고 석고되지 무릎 꿇고 석고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결말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한 입 먹고 버려진 빵 한가득. 아니요, 혹시 요즘 이담하면서 요즘 유행 챌린지 어떻게 한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이거? 한 입 먹고 빵을 버리는 챌린지가 있다면 그거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권장할 만한 거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한 입 먹고 빵을 버린다. 이 상황이요. 지금 서울의 한 대형 빵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한 프랜차이즈 빵집이요. 이벤트로 빵 뷔페를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한 명에 9,900원. 빵 무제한으로 시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거기에 음료도 한 잔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단팥빵 같은 게 3,000원 내외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9,900원에 빵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근데 오전에만 운영을 하고요. 선착순 한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업 시간 이전부터 줄을 서서 영업 시간 딱 시작하면 들어가는 그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아. 오픈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그 높은 인기만큼 또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요, 네.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러니까 빵을 먹고 난 뒤에 퇴식구에다 이제 접시를 빈 접시를 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빈 접시가 아니라 먹다만 빵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진이 정도네요? 어느 정도? 네, 네. 공개가 됐는데요. 네. 먹다 남은 빵들, 그냥 정말 한 입 먹고 빵을 놓고 한 입 먹고 빵을 놓고 이런 영상이 저렇게 사진 지금 이거예요? 영상 보이시죠? 네, 이게 한 유튜버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게요, 빵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다 버리는 것들입니다. 어머나? 믿어지지가 않죠. 아니 박주희 변호사님 언뜻 보면 막 골라 담은 새빵이라 해도 믿길 정도의 이거 진짜 근데 저 진짜 새빵 아니에요? 저 지금 저게 먹다 한 입 먹다 남은 버려진 빵이 맞아요 저게? 네, 한 입만 먹고 버린 빵들이라고 하는데 멀쩡한 빵들을 제대로 먹지 않고 저렇게 버린 것도 아까운데요. 가격을 들으시면 아마 더 아까우실 겁니다. 이 뷔페에서 운영하는 빵들이요, 개별 가격으로 보면 저렴한 건 2,000원부터요. 사실은 비싼 건 6,000원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9,000원대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건데,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이게 반대로 이런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9,900원에 싸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한 입만 먹고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뷔페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봤던 이 사람들의 후기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한 입 먹고 버린 빵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아까울 정도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제과점의 직원들이 굉장히 애써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지는 빵들을 보면서 직원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는 사람이 이제 안타까울 정도다라고 하고, 직원들도 이제 보다 못해서 빵을 좀 적당히 가져가 달라, 환경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게 이제 하루에 인원 제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영업 시간 딱 시작되기 전부터 줄 서는 이러면 오픈런을 할 정도면 일단 수십 명 정도는 저렇게 빵을 저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의 빵이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일단 우리가 본 장면에서만 해도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종류별로 정말 새빵처럼 보이는 빵들이 저렇게 그러니까요. 쌓여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빵이 남았다고 해서 포장해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해요. 뭐 우리가 예상이 가능합니다만 포장을 해서 가져가는 것은 안 되기 또 때문에. 가져갈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저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포장을 못해서 그러니까 포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부 손님들 중에 이렇게 봉투를 몰래 가져와가지고 새빵을 담아서 몰래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또 맞득지 않지만, 사실상 이렇게 음식 쓰레기로 나오게 되면 이게 일종의 뭐 환경 부담금이라던가 이런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저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먹지도 못할 빵을 종류별로 다 담아가지고 한 입씩 먹어보고 그냥 그걸 음식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고, 이런 정말 무책임한 행태를 보다 보니까 본인의 양심과 그 버려진 빵을 함께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오죽하면 비닐이나 쇼핑백에 몰래 저 새빵을 담아가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적이네. 왜? 음식을 멀쩡한 빵을 버리는 건 아니니까요. 빵 귀한 줄 그나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전현희 평론가님, 세상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먹고 살만해졌습니까? 저 빵을 지금도 끼니를 굽는 주변 아이들한테 줘봐요.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른바 보릿고개 배고픈 시절을 겪었던 시청자분들이 적어보시면 아유 먹을 거 버리면 죄 받는다 이런 말 딱 떠오르시겠죠. 말씀해 주셨듯이 저거 다 음식물 쓰레기로 나갑니다. 환경오염 요인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소비자들의 양심에만 기대해서 해결될 문제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게 시식을 해서 홍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작게 조각을 잘라서 먹게 해줬다면 저렇게 다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도 나오고요. 또 이제 제빵사들이 굉장히 정성 들여서 한 걸 저렇게 버리는 걸 보면 만든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누리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좀 추가 비용을 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저렇게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 부담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조언도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먹고 살만해졌어요? 어렵다는 생각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저렇게 빵 뷔페 이용하다가 저렇게 버려진 빵도 뷔페되고 우리의 양심도 뷔페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제발 우리의 시민 의식 개선되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아니, 오, 반가운 우리 김용건 씨가 나왔는데, 아니 근데 손자면 손자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손자가 또 아들이 이거 뭐예요, 이담 아나운서?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아, 해드릴게요. 꽃보다 할배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 김용건 씨의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가족 자랑, 또 아들들 자랑을 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거든요. 첫째 아들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김성훈 씨, 예? 하정우 씨입니다. 네. 하정우 씨가 본명이 네. 아니었어요? 하정우 씨고요. 둘째 아들도 16년 차 배우예요. 차현우 씨. 근데 김영훈이라는 다 달라요, 이름으로 성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아들과 결혼한 분이 바로 황보라, 배우 황보라 씨죠. 뭐, 진짜예요? 그리고 황보라 오. 씨가요. 지난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곧 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김용건 씨에게는 또 늦둥이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아하. 첫째 형 하정우 씨와 무려 43살 차이가 나는 어머나. 네, 2021년생 올해 4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네. 김용건 씨가요. 손자 같은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 김용건 씨 이쯤 되면 대체 몇 살일까? 그러니까요. 그죠? 궁금하시죠? 야, 아직 얘기 여전히 한번, 피부가 탱탱해요. 네. 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올해가 을사년이지? 네네. 80이지? 우리 배우라는 직업이 조금 더 관리를 그래도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어. 팩은 자주 해요. 거의 뭐 하루 걸러 뭐 격일로 뭐 하는 편이야. 매일은 아니더라도 머리가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머리숱이. 땡기면 이제 떨어지는데 와,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만큼이나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네요. 네네. 아니 근데 정말 올해로 벌써 80이 되셨다니까 오. 믿기지가 않네요. 네네. 그리고 김용건 씨는 원래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아, 분으로 그래요? 유명했고 네. 베스트 드레서에도 여러 번 선정이 된 그 적이 정도예요? 있습니다. 아, 그렇기 진짜 때문에 옷 잘 입으시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이걸 엿볼 수 있는 그 얘기가 술은 뭐 정말 필요할 때만 아주 소량 드시고 네. 그리고 담배도 25년 전에 네. 끊으셨다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본인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머리숱이 많은 게 상당히 동안으로 보이는데 야.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렇지만 자기 관리 비법 얘기하다가도 네. 문득 나오는 아들 자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네. 연우님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되게 성격이 좋지. 자주 만나 뵈세요. 보지. 자주 보지. 잘하죠. 거기 아이도 이제 있으니까 선주가 있으니까.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네. 난 또 꼬맹이가 또 있잖아. 손주 같은 또 아들이 있잖아. 또 갑자기 먹먹해져. 아들이 아니 그 또 혹시나도 또 궁금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아니, 얘기 꺼냈으면 다 해주시면 감질나게 저까지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일단 김용건 씨를 보는 요즘 대중 시선들은 좀 따뜻한 걸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별명이 한국의 알파치노, 그 대부에 나왔던 와. 알파치노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늦둥이 아들이 있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근데 조금 말을 아끼시는 모습이 가끔 포착되는데 네네. 아마도 대중들의 시선이 혹시나 곱지 않을까 봐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용건 씨가 1996년 아내분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13년간 인연을 이어오던 39세 연하 여성과의 사이에서 2021년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혼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주변에서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네. 보니 김용건 씨가 좀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방송을 봤었거든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네. 늦둥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주변 사람들이 조금 말을 안 좋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렇죠. 의외로 또 사람들이 많이 부럽다 이렇게 힘을 실어줬다고 하고요. 네. 이런 말도 남기셨어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좀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또 잘 커주는 게 내 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아이가 호적 입적 절차를 받고 이 김용건 씨가 양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주 양육은 여자친구분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박주희 변호사님 지금 호적이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호적 입적 절차를 밟는다는 건 우리 지금 말로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기 친자로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양육은 여자친구분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아이가 태어난 건 정말 축복해 줄 일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실 자신의 자녀를 키울 때는 너무 이제 경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드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자랑할 때는 돈을 내고 손자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 세대가 건너가게 되면은 더 이뻐 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연령차가 많이 나서 늦둥이를 두셨기 때문에 네. 더 아마 예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손자도 그렇게 예뻐하신대요. 지금 그 며느리 황보라 씨가 낳은 아기도 자주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황보라 씨가 본인의 SNS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요? 황보라 씨 세상에 손장가 봐요. 너무 이쁘네요. 근데 이제 황보라 씨는 시아버님이 김용건 씨고요. 아하. 아주버님이 하정우 씨고요. 어머나. 이렇다 보니까 가족 모임만 해도 무슨 뭐 레드카펫 행사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로 인해서 더 가족이 화목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SNS 게시물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저 손자는 태어나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 뭐 삼촌, 엄마 다 배우예요. 그런데 박주 배우사님 배우 집안 출신이기가 참 드물잖아요, 진짜. 네, 아무래도 김용건 씨 집안의 유전자에는 이게 배우의 유전자가 좀 그러네요. 흐르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이 배우고요. 특히 첫째 아들은 하정우 씨인데 하정우 씨는 최근에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정우 씨한테 아버지를 캐스팅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하정우 씨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버지의 연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배우로 캐스팅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오히려 자식은 캐스팅할 수 있어도 아버지를 캐스팅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 김용건 씨 같은 경우 살짝 섭섭하실 수도 그럴 있을 수 것 있죠, 같아요. 네네. 아들이 자기를 배우로서 선택을 안 해준 거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김용건 씨가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네네. 너무너무 아버지 연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 리스펙트 하는데 못하겠대. 같이 있으면 막 어색해 죽겠대. 수도 있어요. 자, 앞으로도 생각은 없으세요? 부자 역할 하시거나. 아, 없어. 이제 하정우가 이제 불편해하는 걸 아니까. 잘한다. 나는 그 이병헌이가 좋아. 나는 그 눈이 좋아. 나는 우리 하정우한테도 그랬어. 목소리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눈빛이 좋고 하정우는? 뭔가 항상 조금 불안불안해. 범죄와 전쟁은 조진웅이가 사투리가 똑 부러져. 근데 하정우는 어설프더라고. 자식이라서 그런지 후한 점수는 나는 안 줘. 뭔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건가요? 뭔가 아드님을 디스하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진한 또 사랑과 정이 느껴집니다. 또 새 아들 또 잘 건사하시고 특히 늦둥이 아들 잘 건사하시려면 김용곤 씨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길 또 기대해 볼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나, 미나 씨의 도움으로 60kg 감량한 사람. 누군지 궁금해진대요. 갑자기 60kg, 6kg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60kg 감량한 사람도 궁금한데 일단 미나 씨가 누군지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미나 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옷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이 화제가 돼서요. 아하. 미스 월드컵이라고도 불렸고요. 네. 그 이후에 가수로 데뷔해서 이렇게 전화 받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네네. 네, 그랬던 분인데 52세입니다 벌써. 어머나. 근데 철저한 자기 관리와 어마어마한 운동량으로 건강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나 씨가요 지금 17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연하의 남편인 류필립 씨와 2018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 8년차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요. 조금은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 네. 조금 보태면 미나 씨하고 남편 유필립 씨랑 거의 동년배 같다고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17살 나이 차이가 난다는 게 믿어지지는 대박 사건인데, 않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자기 관리를 네네. 잘하는 분인데 자기 관리뿐 아니라 다른 분도 도와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나 씨가 자신의 모든 비법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다이어트를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나? 그분은 일단 이름이 수지 씨예요. 오! 근데 저희가 아는 수지 씨는 아닌 거고요. 자, 오늘 가수 미나 씨의 시누이이자 그리고 류필립 씨의 누나인 분이 박수지 씨입니다. 아하. 그래서 미나 씨가 그 박수지 씨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는 그래요? 건데요.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요. 박수지 씨가
무려 150kg이었다고 해요. 어허. 그런데 60kg을 감량했다는 거잖아요. 아, 저분이신가 봐요. 네. 어머나. 과거에 MBN의 한 프로그램에서도요. 살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 내용 함께 보시죠. 네네. 100번, 300번 씻다 보면은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져. 등산 성공. 와, 지금 보세요. 150kg이었던 그 미나 씨의 시누이 박수지 씨가 지금 다이어트에 이제 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미리 보여드렸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보세요. 전예현 평론가님, 사람이 우리 보통 저도 다이어트 시도 많이 하는데 6kg은커녕 저는 막 운동한 다음에 딱 올라가잖아요. 600g도 안 빠진 적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등산을 열심히 했는데 가서 삼계탕 한번 먹었더니 더 좋다 할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박수지 씨 참 대단합니다. 본인이 점점 변화하는 모습에 아마 재미를 느끼셨던 것 같은데 초반에 150kg이었죠. 그런데 5개월 만에 93kg까지 무려 60kg 감량에 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 90kg 정도이기를 하고 하는데 유지도 하면서 앞으로는 더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최종 목표는 일단 70kg이라고 합니다. 와. 잘 보시면 표정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외모의 변화도 변화이지만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5개월 만에 성인병이 사라졌고 야. 또 탈장 수술도 잘 맞춰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누이와 함께 친해지기는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시누이에게, 그 어려울 수 있는 관계인 시누이에게 다이어트를 시킨다? 그건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다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된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꾸준히 헬스장도 많이 다녀봤고요. 진짜? PT도 예. 받고? 항상. 네. 오. 근데 이제 그걸 항상 유지를 못하고 그냥 그만두면 그대로 요요 다시 도고. 운동을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냥 먹지만 말자. 그럼 유지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5, 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찌는데. 정말 살은 너무 빼고 싶은데 의지 약한 제 모습도 너무 싫고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섰는데 제가 올케처럼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꿈을 자주 꿔요. 사실 박주희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중에도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도전하다가 중간중간 좌절하고 실패하신 분들은 왜 지금 미나 씨의 시누이 박수지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다이어트가 힘든 건요. 이 찐 살이 안 빠지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상 의지력이 약해지는 본인 자신에 대한 사실 회의감이나 좌절감이 그러네요. 사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던 미나 씨가 올케로서 이 시누이를 도와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미나 씨와 이 필립 씨 부부는 박수지 씨한테 10kg을 뺄 때마다 현금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와. 해서 의혹을 좀 독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와.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독려는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치료가 제일 최고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이 극한 다이어트를 이 올케 미나 씨와 함께 이 박수지 씨가 시도를 했습니다. 와. 미나 씨가 시키는 대로 꾸준히 운동도 했고요. 식단도 완벽하게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저렇게 이 감량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그 결과치만 150에서 60kg 뺐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에이 설마 하실 텐데 저희가 영상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과거 영상 그리고 지금 달라진 영상.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무엇보다도 표정에 뭐랄까요 밝아지고 자신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럴만 하죠. 60kg 감량이면 사람 하나 웬만한 성인 몸무게 그러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을지도 이해가 가고 네. 그리고 결국 이게 이제 다이어트도 자신감의 문제라는 거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되찾게 야.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 이렇게 노력하는 결과물이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화하고 있네? 이런 거를 아마 실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지 씨는 다시는 나는 과거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정말 야. 내 미래를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라는 그 희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희망을 선사해준 고마운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오태 언니하고 남동생 너무너무 고맙다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야, 근데 박혜원 변호사님 자신감 이후로 이 내친 김에 이제는 미나 씨 그리고 남동생 류필립의 누나 또는 미나 씨의 시누이 이런 거 말고 박수지라는 이름으로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수지 씨는 단순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꿈들, 미뤄뒀던 꿈들을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배우가 꿈이었고요. 그냥 김혜수라는 배우를 워너비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막상 여러 가지 자신감이나 자존감에 빠져있는 상태였다가 이제는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연기학원에 등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늘 22일부터는요. 연극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와, 정말 자신을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새로운 걸 향해 도전해가는 이제 미나 씨의 시누이 아니에요. 박수지 씨의 앞으로의 인생 뉴스파이터가 진짜 찐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어머! 누가 모자 좀 찾아주세요. 이 모자가 이담 아나운서 엄마 아들 모자예요? 뭔 모자예요 이게? 머리에 쓰는 모자입니다. 아하.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요. 우리나라 만화계 대부이자 인기 만화가인 허영만 씨입니다. 오. 허영만 씨 항상 모자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모자를 잃어버렸다라고요. 이틀 전에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이고. 비슷한 모자를 찾게 도와주시고 소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리셨는데요. 네. 이 모자를 일본에서 잃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인터폴에 어떻게 뭐 지금 공조 요청해야 적색 되는 수배를 거예요? 해야 되나 이런 아하.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동안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실패했다라면서 이제는 다른 모자를 이용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모자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올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진짜 저 허영만 화백하면 저 모자가 트레이드마크 그것도 실제 허영만 화백을 만나신 우리 김현주 평론가님 있으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 만나셨을 때 저 모자 쓰고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백반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같이 만났는데 네네. 한 이태쯤 전이었을 거예요. 그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만나서 그때 맛있는 거 드시더라고요. 네. 네. 촬영했는데 저 모자 바로 저 모자거든요. 야. 약간 이제 고동색에다가 네네. 저 디자인을 플랫캡 디자인이라고 한답니다. 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약간 장식 같은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좀 특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허영만 화백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분실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상심이 크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박혜원 변호사님 혹시 박혜원 변호사님도 애장하는 또 애장품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애착 가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 그 허탈함 그리고 막 뭔가 그 절실함 막 있잖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귀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저 혁띠라든지 허리띠라든지 이렇게 갤럭시 워치 같은 게 없어지면 오호. 정말 나라를 잃은 것처럼 되게 그 정도예요? 걱정스러울 때가 정말 이게 뭔가 해야 되는 일을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허영만 화백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자 자체가 너무나 귀한 아하, 모자인 그러니까요. 거죠. 팬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할 정도의 모자였으니까요. 네. 빨리 좋은 모자 다시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인터폴에 공조 요청하기 전에 일본에 계신 분들 조금 협조 요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연을 접한 지금 허영만 화백의 SOS를 접한 누리꾼분들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전현 평론가님. 누리꾼 분들이 허영만 화백의 팬이 아마 상당히 많은 어허. 것 같습니다. 아마 허영만 모자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시고 쇼핑몰을 찾아서 비슷한 게 있으면 하나 사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검색해봤는데 아 그래요? 실제로 많이 올라와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예. 누리꾼들이 아유 그렇게 잘 어울리셨는데 아쉽다는 반응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코. 나라라 슈퍼보드 바로 허영만 화백님의 만화를 봤던 많은 이들이 네. 허영만 모자를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혹시 김현주 평론가님 이럴 수는 없을까요?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그 모자지. 일단 대충 햇빛 가리면 되지. 지금 뭘 비슷한 이런 거는 써야 됩니까라고 혹시 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을 상징하는 어떤 뭐 몸의 일부처럼 됐기 때문에 이거 아까 다른 모자 뭐 캡과 빨간 진짜 캡 같은 거 쓰셨을 멋지시네요. 때랑 비교해 보세요. 네. 훨씬 더 허영만 화백을 완성형으로 아하. 만들어주는 그런 모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게 좀 상심이 크실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 뉴스파이터 끝나고 극적으로 찾았다는 얘기 들려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